다시 돌아온 베트남. 메가시티 첫방. 베트남 호찌민. 말레이시아 여행 3일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온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우리는 다음 여행지를 향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행을 준비하면서 베트남행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 두었는데요. 며칠 동안 말레이시아를 여행해보고 괜찮다고 느껴지면 항공권 날짜를 바꿔서 조금 더 머물며 즐겨보려고 했지만 우리에겐 말레이시아가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 첫 여행지로 선택했던 베트남으로 다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랩콜 스타 레지던스 2 쿠알라룸푸르 공항 그랩 73.79 링깃. 쿠알라룸푸르 투 호찌민 에어아시아 2인 22만 6,303원.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터미널 2에 도착해 공항을 구경하고 셀프 체크인과 수화물 접수를 마친 뒤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후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했을 뿐 아니라 적당히 시원했고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스타벅스, CU 패밀리마트, 버거킹, 딘타이펑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도 있네요. 국제선 출국 심사를 받는 곳 2층에는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었습니다. 에리십 게이트가 은근히 멀어서 걷고 또 걷고. 화장품, 선글라스, 전자제품,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도 있네요. 걷다 보니 게이트 근처에서 버거킹을 발견해 와퍼 세트를 주문하고 늦은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버거킹 와퍼 2세트 59.27링깃. 평소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도 햄버거를 안 먹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패스트푸드를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맛있게 먹은 뒤 특별히 볼만한 곳도 없고 게이트 근처에서 잠시 쉬며 부족한 잠을 보충했습니다. (11시 10분) 보딩타임. 두근두근 설레는 이륙의 순간을 지나 우리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발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의 시작이었던 베트남, 그리고 마음속 첫사랑 도시가 된 야짱.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으며 구름까지 예쁘게 떠 있어 베트남으로 가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어요. 다시 베트남으로 가면서 하노이와 호치민 중 어느 도시를 선택할지 한동안 고민했었어요. 두 도시의 정보를 살펴보니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한층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호치민을 선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호치민 탄손납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 수화물도 빠르게 나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숙소까지 그랩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다낭과 마찬가지로 호찌민에서도 공항 주차료는 승객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료 1만 동을 내라고 하니 별 수 있나요? 내야죠. 그랩콜 호찌민 탄손납 국제공항 투 푸누엉군 에어비앤비 숙소 85,280동. 공항에서 가까운 푸누엉군에 있는 숙소를 3박에 73,113원으로 예약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는 주택가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벌레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안내로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싱크대 서랍장 근처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연세 지긋한 할머니께서 빗자루를 들고 와서 바퀴벌레를 쫓아주시네요. 어휴, 이번에도 숙소 실패. 더울에 예약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호스트에게 대비용 F킬라를 요청하고 3일만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더 많이 나타났고 이튿날 아침에는 몸이 가려워 혹시나 싶어 이불을 젖혀보니 침대 주변에 바퀴벌레 몇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박이) 남은 상태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에어비앤비와 호스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을 함께 보내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호스트 왈 환불은 해줄게. 그런데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건 당신이 F킬라를 뿌려서 벌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라는 말을 하네요. 비왈 집주인 할머니에게 F킬라를 받긴 했지만 우리는 F킬라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냥 대비용으로 받아둔 것 뿐이야. 우리는 1박 요금을 환불받은 뒤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어도 체크아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간 이곳 숙소를 이용하면서 외출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집이 있어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캐리어 가방을 잠시 열어두는 것도 불안한 상황. 첫날 체크인하자마자 바퀴벌레가 보였을 때 바로 환불을 요청하고 체크아웃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잊고 싶은 기억.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숙소 실패를 몇 차례 경험하다 보니 점점 예약하는 게 꺼려집니다. 다음에 호찌민을 방문한다면 숙소는 반드시 1군이나 2군의 호텔로 선택하려 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좁은 도로를 걷자
기찻길이 나타났고 수많은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풍경을 접하니 베트남에 돌아왔다는 게 새삼 실감납니다. 기찻길과 신호 없는 작은 교차로 앞에서 몇 분째 길을 건너지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고만 있는 우리는 여행자가 많네요. 길을 건너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지나가서 건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계시네요. 서클K 편의점 앞은 주차된 오토바이들로 가득하네요. 가까운 곳에 카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카페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싶었지만 동네 산책과 저녁 식사를 위해 티타임은 뒤로 미뤄둡니다. 다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GS25 편의점이 나타나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길거리 식당이 북적였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적이는 분위기를 보니 맛집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1945년에 세워진 대각사원을 눈으로만 보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보 후에 반미를 파는 식당들도 보이네요. 호찌민의 도로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작은 교차로나 신호가 없는 길을 건널 때는 야장보다 긴장감이 몇 배는 더 높았습니다. 동남아 길 건너기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길을 건너도록 기다려주는 바이커들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으며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마다 오토바이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질퇴하는 중인가 봅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들 행복한 순간.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돌며 가볍게 저녁을 먹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오늘도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지 못해 GS25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 선택은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온 베트남의 혼잡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조금씩 충전되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돌아온 베트남 여행 에피소드 2편은 호찌민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 고풍스러운 매력의 사이공 중앙 우체국, 그리고 쇼핑과 관광, 화려한 도시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호찌민 일군 거리 산책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